여러분, 물에 빠지면 무조건 헤엄쳐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 생존 수영은요, 바로 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물에서의 안전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준비 되셨나요?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든 헤엄쳐서 나와야 한다. 근데요, 만약에 그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할 얘기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다에서는 빨리 가는 사람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중요한 건 스피드가 아니라 버티는 힘이라는 거죠. 힘으로 물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나를 맞추는 능력, 그게 생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와, 생각의 전환이죠? 자, 그럼 대체 그 생존 수영의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적응의 철학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목표는 물이랑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이랑 친구가 되는 거죠. 어때요? 좀 새롭게 들리시나요? 아니 근데 왜 막 허우적대면서 싸우는 것보다 가만히 떠 있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다음 섹션에서 과학이랑 심리를 동원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생존 수영에는요, 딱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거. 두 번째, 부력을 이해하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호흡 조절.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제일 위험한 건 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패닉에 빠지는 순간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거든요. 이게 익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바로 부력이라는 건데요. 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간단히 말하면 물이 원래부터 우리 몸을 위로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그러니까 물이 우리를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뜨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진짜로요. 자, 그럼 이런 원리들을 실제로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이에요. 여기에 정말 체계적인 방법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논리적이지 않나요? 1, 2학년 때는요, 뭐 기술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냥 물이랑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거죠. 그러다가 3, 4학년이 되면 몸에 힘 빼고 균형 잡는 법, 누워서 뜨는 법 이런 걸 배우고요. 그리고 고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옷을 입고 뜨는 것 같은 진짜 생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순서가 완벽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 교육 모델의 핵심을 딱 요약한 문장이죠. 초기 단계에서는 수영 기술보다 물이랑 친해지는 게 먼저다. 모든 건 속도가 아니라 물에 대한 편안함과 자신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과 친구가 되는 게 진짜 첫걸음인 거죠. 자, 이제 무대를 좀 옮겨볼까요? 수영장이 안전한 교실이었다면 진짜 바다는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실전 시험장 같은 곳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배운 기술들이 빛을 발하는 곳이죠. 통제된 수영장이랑 실제 바다는 이렇게나 달라요. 그럼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바다에서 생존 수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요즘 많이들 타시는 패들보드 상황을 예로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바다에서의 안전은요, 그냥 나 혼자 살아남는다는 개념을 좀 넘어섭니다. 내가 가진 장비, 그러니까 패들보드를 잘 활용해야 하고 주변 환경, 파도나 해류 같은 것들도 이해해야 하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에너지를 막 쓰는 게 아니라 아끼면서 구조를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이게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실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망망대해에서 패들보드를 타다가 그만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살아남기 위한 5단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5단계는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아주 체계적인 행동 지침이죠. 먼저, 당황하지 않고 바다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을 아끼기 위해 뜨는 거죠. 내 보드를 군명조끼처럼 활용하고 주변 환경을 살핀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모든 단계가 정말 논리적으로 딱딱 연결되어 있죠. 이 문장 짧지만 정말 강렬하죠? 리씨는 생명줄이다. 리씨가 뭐냐면
패들보드랑 내 발목을 연결하는 그 줄이에요. 이게 왜 생명줄이냐? 파도 한 번 치면 보드는 저 멀리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줄이 있으면 내 가장 중요한 부력 장치, 그러니까 보드가 내 몸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잊으면 안 됩니다.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복병 중 하나, 바로 ERU입니다. 영어로는 Rip Current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해안으로 밀려온 물이 좁은 길을 통해서 바다 쪽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시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여기에 휩쓸리면 본능적으로 살려고 막 해안 쪽으로 헤엄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흐르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거랑 똑같아요. 힘만 쭉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정면 승부가 아니라 옆으로, 해안선이랑 평행하게 옆으로 헤엄쳐서 그 강한 물살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생존 수영의 시작은 화려한 저병, 자유형 기술이 아니라 그냥 물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점. 오늘 이야기에서 딱 이 생각 하나만 가져가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기술이 아니라 물과의 관계 맺기에서 시작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물과 친구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을 통해서 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두려워하는 대신 이해하고 싸우는 대신 함께하면서 모두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